안녕하세요. 하루종경입니다. 오늘은 편의점 강도 검거 작전 그 뒷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이것은 그 용의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. 또 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. 그 편의점 강도는 결국 못 잡았어요. 우리 지구대에서는 엉뚱한 분 추적했고요. 또 형사과에서도 인근 CCTV 다 까면서 열심히 수사하셨는데 결국 못 잡았습니다. 미제 사건 된 거죠. 지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이 하나는 임의동행 시간을 넘겨버린 거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분하고 그 용의자하고 충돌이 생겨서 수갑을 채웠는데요. 수갑을 채우면 이제 그때부터 임의동행은 아니잖아요. 사실은 제가 경찰서에서 지구대에 도착했을 때 수갑에 채워진 그 용의자를 보면서 그때 제가 잘못한 거예요. 공무집행방해로 입건을 하든 아니면 수갑 풀어주고 집으로 보냈어야죠. 인적사항을 알고 있으니까요. 그런데 솔직히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는 것은 그것은 좀 아니죠. 문제는 사람의 확신 또는 선입관인데요. 우리는 이 사람이, 이 용의자가 100%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. 편의점 CCTV가 조금 흐리긴 했지만 험악한 생김새 비슷하죠. 이마에 반창고는 붙어있죠. 또 이분이 조금 뒤뚱뒤뚱 걷는 그 걸음새까지 비슷한 거예요. 그 확신, 그 선입관이 상황 판단을 망가뜨려 버린 거죠.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고, 그날 저녁에 이제 함께 술 마시면서 제가 평생 당신의 변호사 역할을 해드리겠다라고 약속하고 서로 풀었잖아요. 그 뒤에는 이분이랑 밖에서 따로 만난 적은 없는데 이분이 지구대를 여러 번 방문을 했어요.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지적장애 3급이라는 거예요.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그 의미가 뭔지 잘 몰랐죠. 얼마 지나서 이분이 술집에서 술값 시비로 신고를 당했어요. 그래서 우리 순찰차가 출동을 하고 술집 주인하고 이 양반이랑 함께 지구대에 온 거예요. 이 사람이 지구대 도착하니까 저를 보고 막 인사를 하면서 또 막 술집 주인한테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. 막 얼굴 험악한 사람이 막 소리 지르니까 누가 봐도 뭐 주치자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. 근데 제가 잘 보니까 술값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지난번에도 그랬다고. 그래서 술집 주인이랑 이 양반이랑 앉혀놓고서 자, 술집 주인은 무전취식 사기로 고소하시고 또 손님은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사기로 고소하시라고. 그랬더니 술집 주인이 좀 머뭇거리더라고요. 아니 서로 고소하지 않으실 거면 술값 적당분 받으시라고. 해결이 잘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술집 주인이 술값을 너무 많이 매긴 것이 맞는 거죠. 뭐냐면 이분이 얼굴은 험악하지만 지적장애 3급이니까 사람들이 이 양반을 이용해 먹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처음에는 딱 봐도 이제 모르는데 한 며칠 지내다 보면 이분이 지적장애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? 그 뒤에는 또 노가다 일을 했는데 십장이 돈을 안 준다고 또 지구대를 찾아왔어요. 얼굴 험악한 지적장애인이 나쁜 사람입니까? 그런 사람 일 시키고 돈 안 준 사람이 나쁜 놈입니까? 그래서 제가 그 양반한테 전화를 했어요. 제가 지구대장이라고 그랬더니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. 아니 뭐 범죄자도 아닌데 뭐 전화를 했냐고. 그래서 제가 그랬죠. 아니 지금 이분이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지구대로 오셨는데 일단 말려놓고 전화를 드리는 거라고. 그리고 사기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일을 시키셨으면 돈을 주셔야지. 돈을 안 준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. 2, 3일 뒤에 용의자 그분이 지구대 또 찾아오셨어요. 노가다 한 거 절반 이상 받았다고. 그래서 밥 사준다고. 제가 그분 밥 얻어 먹으면 천벌을 받을 것 같아서 밥은 안 먹고 같이 얘기만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. 그로부터 1년쯤 뒤에 제가 지방청 근무할 때인데 한밤중에 그 양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. 다짜고짜 자기가 지금 경찰서에 있는데 경찰관하고 통화 좀 해달라는 거예요. 아니라고, 바꾸실 필요 없다고. 그런데 벌써 경찰관한테 전화를 바꿔줘 버렸네요. 제가 전화를 끊었어야 됐는데 차마 전화를 못 끊겠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얘기했어요. 그분을 제가
불법 체포 비슷한 걸 해서 알게 된 사람인데 그분이 얼굴만 험악하지 지적장애 3급이라서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경찰관분께서 알았다고 하고 이제 끊으시더라고요. 그때부터 서너 달에 한 번씩 그분한테 그런 전화가 오는 거예요. 패턴도 똑같아요. 저는 또 끊어야 되는데 못 끊고 경찰관 분 바꿔주시면 또 그분한테 앵무새처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면 좋게 알았다고 해주시는 경찰관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막 저한테 막 엄청 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렇더라고요. 대략 1년 반 전까지 그런 전화가 왔으니까 제가 10년 동안 그런 전화를 받은 거죠. 근데 1년 반쯤 전부터 그런 전화가 딱 끊겼고요. 뭐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마음은 이제 상당히 뭐 씁쓸하고요. 이 자리를 빌려서 저랑 통화하신 평택경찰서 직원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. 일하시는 것도 굉장히 힘드신데 제가 이제 그런 통화로 더 힘들게 만들어 드려서요. 근데 제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았을까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정확한 답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. 제가 불법 체포 비슷한 거 했을 때 당신의 평생 변호사가 되드리겠다 이런 약속 때문에 제가 그런 통화를 하게 된 것은 아니고요. 그분이 만들었을 그 사건들에서 그분이 잘못한 것도 물론 있겠지요. 그러나 그분의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좀 제 마음속에 많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거든요. 사실은 우리 경찰이라는 직업이 그래서 쉽지 않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경찰이라는 직업은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들 때문에 존재하는 직업입니다. 재벌들이 경찰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. 못 사는 사람들, 억울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이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 경찰 아니겠습니까?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 경찰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되는 객관자, 중립자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. 112 신고 사건이건 고소고발 사건이건 어느 한쪽 편의 말이 맞다고 생각돼서 심정적으로 치우치기 시작하면 사건이 막 꼬이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. 억울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지켜내면서도 객관적 시각을 잃지 않는 법 집행자로서의 경찰관이 되는 길은 상당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 경찰관의 숙명이 아닌가 싶습니다. 용의자 그분도 억울한 일 당하지 말고 행복하시길 바라고요. 오늘 밤도 주추자들의 욕을 들어가면서 든든하게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현장 경찰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